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나 심각한 가뭄 등 지구는 다양한 경로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된 탄소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 지속가능성 연구단체인 퓨처어스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끼칠 5대 위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탄소세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우선 탄소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탄소세, 이산화탄소의 그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세제죠. 그러니까 본질상 부가금의 한 형태입니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된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불가피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미 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세는 이후에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으로 확산을 했는데요. 성공 사례로 꼽히는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을 해서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6% 줄이면서도 78%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적용한 나라도 있었군요. 네네. 네. 자, 이런 탄소세에 대한 운동을 IMF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탄소세를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이었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의 탄소세를 매기자.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50개국의 평균 가격이 톤당 2달러거든요. 그럼 거의 한 37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당장 75달러를 부과하면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탄소세를 점점 올리되 10년 안에 75달러로 높여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IMF는 현재 탄소세 수준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는 턱없이 낮다라면서 지구온난화는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IMF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고안을 낸 게 정책을 제안한 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IMF는 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면서 더 오래 기다릴수록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심각하면 폭염이나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도 심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구에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경제가 아무래도 무너지게 되면 돈의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탄소세와 함께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게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유럽연합이죠. EU에서는 뉴질랜드나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가 시행 중에 있고요.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우선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인데요. 이 제도의 장점은 시장 원리를 활용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돈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이고요. 잘 정착만 된다면 계속 작동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감시 행정비용 같은 거래 비용이 좀 커질 수 있고요. 또 배출권 거래에 따라서 환경 오염의 증가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에 집중되어서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이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세율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배출원의 화석연료 가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하지만 탄소세 좀 내고 온실가스 배출하지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생긴다면
배출량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규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급격하게 실행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2018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가 바로 그런 사례였죠. 네, 그랬죠.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유류세 인상 강행하는 시가 노란조끼 시위였죠. 네. 자, 이제 기후변화 대처와 대기오염 예방 등을 이유로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경유세 23%, 휘발유세 15%를 인상을 했고요. 또 추가로 유류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류 비용과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가계 구매력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하면서 이제 서민들이 상당히 화가 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기업은 세금을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들에게는 탄소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반발이 많았거든요. 예. 결국 프랑스 정부는 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중단한다라고 밝혔고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조치도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고 공지를 했었죠. 예. 자, 그러면 기후 변화를 막으면서도 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탄소세 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뭐 많은 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프랑스의 그 경제학자 피케트 교수의 탄소와 불평등 교토에서 파리까지라는 연구 논문을 보면서 예.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별 접근 방식 대신 개인의 소득과 배출량에 따라 부담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 피케트 교수 이런 접근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자, 이제 피케트 교수는 개인별 배출량에 기초로 해서 누진적으로 재정 부담금을 산정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세 가지 실행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 세계 평균보다 많이 배출하는 개인에게는 그 초과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나눠지게 하는 것. 예. 자, 세 번째 방법은 기금의 부담을 상위 1% 배출자들에게 기우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은 재미있게도 비행기 좌석 등급에 따른 탄소세도 제한을 했죠. 만약에 모든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에 180유로, 모든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20유로의 세금을 물린다면 네. 매년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 필요로 하는 1,500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젊은 경제학자 피케티의 연구가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있고요. 예. 또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 문제는 인권 불평등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주신 탄소세가 이 자리 잡기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이 전 세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